오늘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증 과장님 모시고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 좀 힌트 삼아 볼 수 있을지 바로 모실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녕하지를 못해서 그죠. 오늘은 안녕하세요라고 활기차게 열어봤는데 정말 어렵네요. 일단 해석을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서 하나씩 종목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 얘기 함께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좀 놀랐어요. 근데 일단 8월 5일의 저점과 오늘의 저점이 그죠.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라주면 W를 만들면서 쌍바닥이었다 확인하고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추가 방향을 위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직 방향성을 잡기에는 모르겠다. 이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또 외신에서도 블랙일 가습기, GB200기 9월 말이나 10월쯤에 또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사실 전 못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3,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수도 있는 측면, 사실 뭐 오늘 삼성전자 관련 이슈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딱 7만 원 100원에서 끝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워낙 이제 많이 얘기도 거론됐었고 뭐 HBM3 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 프리페어링 피크, 포러 피크 그 제목에 따라서 옛날에 그 얘기했던 윈터 이즈 커밍 그 이슈고, 결국에는 지금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달 수출 증가율, 우리가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 흑자 전환됐고 1분기 적어도 2천억 정도 상승했고, 이번 2분기 엄청난 대략 5, 6조짜리 관련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업황 다 회복된 것 같다 했지만은, 물론 시장에서는 당연히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시기가 맞긴 맞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피크 하수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는 간망의 자세를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보자. 뭐 지금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적어도 이 갭을 메우진 않을까. 뭐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W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우리가 4월달, 6월달처럼 그 올릴 수 있는 힘이 지금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그러니까요. 그 모멘텀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게 뭐 마이크론 실적이냐, 뭐 9월 말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냐 얘기 많거든요. 일단 추석 이후에는 좀 돌려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흐름 봤고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의 포지션이 크네요.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리콘2. 어제 오늘 그래도 양봉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잘 버텼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화장품주가 그래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코어 힘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어떤 자리라고 보세요? 무관심이기 때문에 덜 흔들린 건지, 아니면 너무 관심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간다인 건지요? 이게 결국에는 처음 4월달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실리콘투가 이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야?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5배가 갔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조금 안정화 단계에서 매출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좀 가왔던 상황이고,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이 피크아웃인가 이런 우려가 하나둘씩 나왔죠. 북미는 성장하는 건 맞는데 중국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물론 최근에 코스맥스나 아니면 여러 중국 쪽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실적에서 조금 발목을 잡히는 현상들이 2분기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8월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중순까지 대략 데이터가 좀 빠지게 됐는데, 최근에 8월 20일부터 데이터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도 한번 기대해 볼까라는 이제 측면이 좀 시장에서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성장이 나오고 4분기에 사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도 있고 그만큼 화장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만 잘 버틴다? 그러면은 실리콘2 화장품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질 때 덤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숫자가 수출액이 나왔고, 그 실리콘2는 폴란드, 네덜란드, 유럽 쪽도 시장이 있고 여기다 북미 쪽 시장까지 성장하는 아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이 그랬을 뿐이지 화장품 자체의 피크는 아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화장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반도체 얘기하셨을 때의 볼륨이랑 네. 실리콘투 얘기하셨을 때 볼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포트상의 반도체 비중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쪽에서 비중 확대는 그래도 열어져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어도 되고 만약에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택할래, 2차 전지 택할래 하면은 이제 좀 2차 전지로 색깔이 바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오늘장에 있어서도 2차 전지 유의미성 파악하셨어요? 네, 조금씩은 파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네, 오 들려주세요. 버티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물론 시간이 좀 남았다면은 네. 이게 우리가 펀더멘털이 회복이 됐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회복이 될 때는 이미 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시각각 얘기가 다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관 애널리스트와 해외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시각의 차이는 다르지만은 똑같이 3분기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이제 다음 달 10월 한 중순쯤에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이미 한 달 동안 그 숫자는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의미가 좀 달라지고 오늘 아침에 보시면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생각보다 견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근데 반도체는 과감하게 때려버린다. 그러면 약간 수급의 생각들이 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그게 중장기적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미 대선 이전까지는 2차 전지는 일단 될 수 있다라는 표가 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약간의 뷰가 최근에 좀 바뀌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저희가 잘 알죠. 과장님 2차 전지는 아직이에요 라고 얘기 들었었던 바 네.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주가는 미리 반영시켜 간다라는 특성을 이용해 봤을 때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여러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권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조정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많이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그래도 160여 개 상승 종목의 수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천여 개 넘어가는 종목 현재 하락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그 어느 때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제부터 들려왔던 소식, BOJ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니케이 지수도 오늘 4%대 밀리면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흐름이 지금 다 마이너스권으로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도 3%대 낙폭 시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이라고 하는 8월 5일에 좀 더 퍼졌었던 그 우려감이 오늘 좀 다시 재현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공포감 불러오기가 됐었는데요. 역시나 다른 테마단으로 수급이 좀 모였다가 다시 또 일부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속에서 윗꼬리도 많이 출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접어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률 보면 마이너스권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장에 있어서 9월 한 달을 어떻게 점쳐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상황 3%대 낙폭 확인됩니다. 코스피 종가 보시죠. 2,580선에서 결국에는 종가 형성합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만회하려는 흐름은 보기가 어려웠네요. 코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포인트 내려가면서 730선까지 지금 내려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지수 상황을 보시면 다시 한번 동떨어진 상황까지 지금 갭을 만들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장에 있어서 향방도 다시 주시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특징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거래소 쪽과 그리고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었고 개인도 현물 쪽에서는 사는데 선물 쪽에서는 팔면서 오히려 포지션이 또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점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5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팔자세 확인됩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실까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는 했죠. 제약 쪽 위주로 좀 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해 종목 움직임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1위부터요. 26위까지가 전부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종가가 참 궁금했는데 7만 원을 올려 세우냐 아니면 이탈하냐였거든요. 딱 7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69,800원까지 좀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3.45%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4,800원까지 내려오면서 8.02% 밀렸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2.8% 밀려나면서 399,9,500원 나타났고 의미 있었던 것은 LG엔솔에게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들어왔다라는 점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입형 터치가 된 상황이고요. 폭스바겐에서 독일 공장 일부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단기적 호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 지수 밀림과 함께 2%대 밀려났고요. 기아 역시 2% 가깝게 밀려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만큼의 밀려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힘을 냈었던 쪽으로 반대적으로 살펴보자면 삼성 SDS, 한전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참 신기한 건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가수급상 수량은 적지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알테오젠이 다시 2위로 내려놨지만 30만 원 선은 지켜낸 상황 속에서 30만 7,500원 선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세계 폐암학회 앞둔 상황에서 86,800원 1.36% 밀렸고요. 클래시스는 0.19%로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양봉을 더 뚜렷하게 만들었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냈었던 쪽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셀루메드, 신성 델타테크, 에스티팜과 같은 종목이었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사실상 수급이 품절주들의 강세 모여졌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버스 상품군들이 상승 상위단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을 정도로 오늘은 하락 종목의 수가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 월요일 날 이번에 나와주셨을 때 제조업 PMI 이거 은근 잘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제조업 지수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졸트 보고서까지 더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오히려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걱정 안 합니다. 지난 달에도 잘 나왔었고 결국에는 제조업 지수가 문제가 됐었던 건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은 거의 서비스업이 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고 우리가 지난달에도 2분기 GDP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꾸 제조업 지수가 안 나오니까 뭐 비컷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슈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오늘 내 시장은 최근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고 차익 실현 빌미가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에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내일 모레 11시쯤에 나오고 비제조업 지수 나오고 오늘 뭐 그 연준 베이지북이나 절도 보고서 나오고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권을 보게 되면은 오늘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건에 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9월 19일 이전 CPI가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25bp에 대한 인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그런 안도의 한순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복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방향은 오늘 미장과 내일장에 있어서의 흐름 잘 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었어요. 5.63% 밀리긴 했지만 이 추세 회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한 번 더 그게 있다던데요. 2차 전략회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어제 나왔었던 뉴스이긴 했지만 대왕고래의 본질 가치가 가려졌다라는 증권가 평가 또한 있었던 가운데 어떤 흐름으로 보십니까? 이 추세를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살려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의 느낌은 이렇게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올라왔었는데 오늘 한순간 이제 그 상승폭의 그게 기울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월, 12월쯤에 시추 탐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컨센보다 훨씬 잘 나온 실적이었죠. 그리고 가스 요금 인상했으니까 3분기 실적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냐? 11월 달 MSCI 편입 이슈가 나올 겁니다.
물론 8월 달에는 아쉽게 5조 이하로 빠졌지만은 지금 시총이 대략 4.6조입니다. 여기서 10% 5만 5천 원 이상만 가더라도 MSCI 후보 쪽으로 충분히 수급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추 탐사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자금 조달의 이슈들, 엑슨모빌이나 지금 주관사 선적 먼저 하겠죠. 주관사 선적하게 되면은 엑슨모빌이나 아니면 아람코나 아니면 여기에 뛰어들 여러 업체들, 이미 가이아나나 수리남이나 이미 한번 성공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굳이 리스크라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진행대로 척척척척 나아나가면 주가도 척척척척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였기 때문에 오늘 빠졌으면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한국가스공사 이벤트도 있고 본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원픽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디 쪽에서 챙겨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BL 아니고 프릴이네요. 예, 프릴입니다. 어제 좀 탐방 한번 다녀왔었는데 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고, 그동안 뭐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 뭐 APB A1이나 R3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기술이전 한번 했고 22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일상들이 두 파이프라인이 이미 종료가 됐고, 이제 9월 10일자에 이제 하나가 이제 R3가 이제 한자 모집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자 모집 시작하게 되면은 이후에 마일스톤을 수치를 하게 됩니다. 수치를 하게 되면은 3, 4분기쯤에 결국 매출이 찍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일단 흑자 목표,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뭐 룬드백이나 이제 에보뮴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지금 인상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빅파마 업체들과 공동 개발하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마일스톤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금 9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면 자금 조달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 끝났고 이제 인상 진입이기 때문에 인상 실패 이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마일스톤 수치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황양의 오스코텍 아시죠? 그리고 제2의 오스코텍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술 수출 다 했고요. 룬드백이나 에버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상을 벌면은 그랬더니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바이오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흑전에 대한 가시화 될 수 있는 때는 어느 정도예요? 3분기나 4분기쯤에. 그러니까 분기 흑자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한자 모집 한 명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마일스톤이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쯤에 찍힌다. 대략 한 200억, 300억 정도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되면 모멘텀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구간에서 매수 예쁜 자리다라고 보시면 어디까지를 좀 열어주세요? 물론 최근에 목표가들이 33,000짜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오곤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저도 경계감 하나 얘기드릴게요. 110만 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환 가능해요. 그 단가가 12,000원입니다. 그 최근에 뭐 ABL 바이오 그 한투 파트너스 이슈도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경계는 하고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